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거 재밌지는 않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KBS가요, 국회 상황을 기자를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중에 처음에는 저 기자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 마크가 있죠. 근데 중간에 이걸 모자이크 처리하는 네. 생방송 중에 와. 생방송 중에 그게 가능한지도 처음 알았지만 그 꼼꼼함이 정말 놀라운 거죠. 아니 이거는 사실 무리해서 모자이크 처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야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 이거는 진짜 그렇네요. 놀랍습니다. 그래놓고 애들 공영방송 이야기예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니들이세요.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니들이세요. 와 진짜. 이게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진상규명 요구하는 게 정치적입니까? 그러면 뭐 304명이 죽고 159명이 죽어도 진상규명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공영방송이라는 새끼들이 박민희 같은 애들 문화일보 출신 구성형의 박민희가 사장이 되면은 생방송 중에 세월호 마크를 생방송 중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저런 만행을 저지르면 가만히 냅둬야 돼요? 놀랍습니다 정말. 세월호 마크라는 거 이찍들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시면 내가 설명드릴게요. 선진국에 가면요. 맹견들 있죠. 예. 맹견들 위에 노란 리본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 마크가 아니 무식한 사람들아. 안전. 안전을 뜻하는 거야. 이 개는 무는 개니까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미예요. 그게. 노란색 안전을 뜻하잖아. 우리가 안전모를 써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저 말은 젊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요. 저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는 거 봅니다. 고등학생 한 17, 18이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 나이가 7살, 8살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10년 동안 투쟁을 했던 거예요. 기자가, 저 젊은 기자가 자기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의 연령대를 짐작해 보면 이 비슷한 또래라고 맞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아유, 저런. 자, 다음. 어저께 이진숙 청문회 할 때 실시간으로 달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CGV 시네드 셰프 있습니다. 영화랑 끼니 같이 때울 수도 있고 끼니에 한 끼에 2~30만 원 합니다. 일반 영화관에서는 15,000원이면 볼 수 있는 영화지만 CGV 시네드 셰프에는 영화 한 편에 8만 원 합니다. 참고로 시네드 셰프에서 모임 잘 안 합니다. 많이 봤자 20좌석이라서 모임 잘 안 하고 통으로 대여해서 사용합니다. CGV 시네드 셰프 전 직원. 이게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CGV에서 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 바로 여기 전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네드 셰프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이진숙도 전에 듣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왜 이런 비용이 많이 나왔는지 도대체 여기서 영화관에서 뭘 그렇게 시켜 먹었으며 저기서 무슨 모임을 했었는지 이게 정말 대전 MBC를 위한 모임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 영화 한 편에 8만 원, 뭐 끼니 한 끼에 2~30만 원 한다는 거. 이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뭐 즐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당연히 혼자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는 무조건 2석씩 한 세트거든요. 그리고 저 당시에는 시네드 셰프가 압구정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대전 MBC 사장이 압구정에서 영화 보면서 밥 처먹을 2~30만 원짜리 밥 처먹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게 영업에 도움이 됩니까?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아유.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뭐 같이 판단이 안 되시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했다면 김혜경 여사가 저렇게 했다면 이 가치 판단 해보시면 되잖아요. 왜 대한민국에는 모든 가치가 양분돼 있어서 보수는 저래도 되고 진보는 저러면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저게 딱 들통나는 순간 사퇴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야. 그다음 얼굴에 철판 깔은 법카땡.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을 보면서 내가 발암물질이라고 했던 이유가 지가 답하기 힘들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무 뻔뻔
뻔뻔해요. 표정 자체가 미안하거나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김행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약간 사이코적 느낌이죠. 네,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 같고 얼마나 너는 어차피 방통위원장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으면 얼마나 듣고 나왔으면 저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 야당 의원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특히나 그 5.18 관련해서 5.18 비하하는 그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그거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동영 의원이 질문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돼요. 그러니까 그 노정면 의원이랑 그 정동영 의원이랑 다들 멘붕에 빠져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습니다 말 자체가 죄송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백날 첫날 떠들어 봐라. 나 어차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난 처음 보는 캐릭터였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진숙 나무위키에 새로 등재된 거예요. 3. 생애 빵을 많이 먹지 못했다. 아 그러면은 뭐 지금 귀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3-2 언론인 시절 빵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아유, 그래서 대전 성심당은 못 참지.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그 상식 하나 알았잖아요. 대전 성심당의 그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로쏘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 청문회 준비하면서 로또 성심당 안 갔다 그랬다가 왜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간판하고 회사명이 예, 다른 그렇죠. 경우 훨씬 예, 많죠. 예, 예. 예, 참. 그다음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새삼스럽게 단란주점, 특급 호텔, 법카, 뭐 법카에 나오는 골프장, 고급 식당 3년간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진짜 놀라운 건 이 그림의 화풍 자체가 과장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준석이 실사, 예. 그러니까 저 화면으로 동영상을 봐도 저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감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는 사람. 물론 윤석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야 좌파들이랑 잘 싸운다 하겠죠. 근데 보통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저런 발암 물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보는 입장에서는. 다음 2004년에 이진숙 하고 2024년에 이진숙이 20년 도우를 두고 통화하는 장면이에요. 진수가 어쩌다가 좌파들 때문에 청문회 못해 먹겠어요. 감옥 보내야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정동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그때 이진숙을 누가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동영이 저 자리에 있으니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청문회 하루 또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낼 때까지. 자, 그다음. 자, 이진숙은 누구? 이태원 참사가 좌파에 의해 기획됐다는 사람. 연예인과 영화인을 근거 없이 좌파로 규정한 사람. 민주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는 사람. 5.18 희생자가 폭도라는 주장에 공감한 사람.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주장에 공감한 사람. MBC 사장에 응모하여 노조 탄압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람. 저 정도 되면요. 선진국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면 저거 감옥에 있어야 될 차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5.18 희생자가 폭도라는 주장에 공감한 사람. 근데 그건 4인일 때 그랬다잖아요. 4인일 때를 검증해서 공적인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4인일 때를 검증해서 공적인 자리에 앉히는 거야. 네. 그게 청문회야. 저 등신 같은 게 논리는 이상하게 만들어 와가지고. 광주 5.18을 폄훼하는 건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다 그거.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중부일보의 최경남 만표인데 어제 좀 잘한다 했다 내가. 봐봐. 최경락 씨 이게 있잖아요. 새날 방송처럼 못할 거면 아예 이런 걸 내밀지 마. 대표님. 사모님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 저거 조롱이 아니면 뭡니까? 김건희가 그러니까 김건희에 관련된 걸 같이 쓴다거나 그것도 아니야. 부창 부수래요. 참. 최경락 씨, 중부일보는 뭐 15디 조선일보도 안 할 만한 만평을 내걸면서 저런 사람을 무슨
중부일보가 그냥 조선일보가 되고 싶은 신문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주니까 아 중부일보가 있구나라고 아는 거지. 저런 만평 백날 써봤자 잘 몰라주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절대 다수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다가 저런 최경래기 같은 애들이 윤석열 탄핵 전국이 탄핵당하잖아요. 윤석열 그때서 때린다. 그러면 기자들, 검사들 다 똑같을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주제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좀 해도 너무한다. 왜 공평하지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의 만평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등신 같은지. 다음 중부일보 아닌 중앙일보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말이 많아서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그 태양광 지원금이 줄줄 샜다 얘기했잖아요. 네. 전체 예산 중에 1%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이 3조가 샜다잖아요. 요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반대하게 논리로 쓴 거야. 근데요. 뭐든 간에 정부가 하는 사업에는 저런 식으로 세는 게 있어요. 최대한 안 세게 하는 게 목적이 되긴 하지만 전체 금액 중에 이게 줄줄 샜다는 표현 자체가 악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줄어든 세수가 얼만데요. 부자 감세 때문에 줄어든 세수가 지금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60조가 넘어요. 저게 당연히 세수가 저렇게 새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수가 고의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번에도 태양광 뭐 줄줄 샜다 뭐 또는 뭐 저 시민단체 같은 데 나는 지역은 무슨 카르텔이라고 지랄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랄이라는 표현 안 쓰게 생겼어요? 어저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는 거 한번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말을 했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저 발로 어떡하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앞에 욕설을 쓴 거야.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이거 윤석열이가 무슨 뭐 지원금 어쩌고저쩌고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자체는 그 모든 게 카르텔이잖아요. 법적 카르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코로나 지원금 중에 저것도 약간 거짓대 선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조라는 총액이. 근데 윤석열이가 저런 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로 쓰는 게 나 웃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막 10조 20조씩 뭐 뭔가를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뭔가를 지원을 한다고 칩시다.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에요? 급하게 막 뭔가를 내려보내면 그중에는 이상하게 뭔가 끼어 있어갖고 뭔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런 뉴스 보면 그냥 비웃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말 막 수십만 군데에다가 뭔가 지원금을 내려보낸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그중엔 이상하게 끼는 놈들이 있다고요. 그게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계무시 친일 대통령 무능무지는 내가 최고. 저 눈 있잖아요. 그 뒤에서 잡아당긴 듯한 저 눈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진짜 쟤는 왜 저렇게 사니? 저런 표정으로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얼마 안 남았다. 대표적으로 불편할 때 저 표정이 나오잖아요. 맞아. 얼마 안 남았다. 3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3년 안에 끌어내려야죠. 다음. 이거는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웹자본인데 다 읽어드리면 설명 안 해도 말 알아들으실 거예요. 2022년 5월 국정기획비서관 삼성증권 출신 주식 전문가 임명 김건희 최측근. 2023년 5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멋쟁이 해병 단톡방 내일 3부 체크 메시지. 2023년 5월 젤렌스키 여사 한국 예방. 같은 해 5월 삼부토건 주식 폭등 시작.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보도 속출. 같은 해 7월 이 윤석열 김건희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 우크라이나 측에 1억 5천만 달러 지원 재건 사업 발표. 2024년 10월 멋쟁이 해병 카톡방 멤버 송모 씨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이종호가 입을 열면 김건희가 다친다. 이게 어제부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4건이 됐습니다.
우리기술, 도이치모터스 2012년 거, 2017년 거,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4건이 됐어요. 저거는 상습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저것만 봐도 윤석열 자체는 탄핵입니다. 오늘 저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이라는 얘기를 또 합디다. 국민의힘의 장동혁이가 음성 변조한 같은 목소리도 한 되게 신기하던데 그 장동혁이가 그러는데 2017년 것도 나왔다니까요. 결혼 후잖아요, 그거는. 뭐 결혼 전이든 후든 지금까지 밝혀진 전체적인 그림은 삼부토건이 전체의 어떤 큰 호수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도이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부가적인 작전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2017년이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고요. 이번에 저 이성윤 의원 청문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또 어그로를 끌던데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부릅니다. 중앙지검에서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들 그때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인사권을 갖고 있던 시기예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의 차장급들은 다 자기 사람으로 꽂았던 시기예요. 그 윤석열이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하려고 할 때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중앙지검장만 고립돼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그래놓고 이성윤은 들어오면 안 된대요.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사과. 이 이야기 이따가 따로 하겠지만요. 자, 경애하는 퀸 여사님께서 비공개 조사를 받으시던 중 대국민 비공개 사과를 하셨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거 재밌네요. 검새들 출장 서비스. 삼부토건 주식 동향을 보고 있는 뭐 저거 뭐 목욕탕 새신사예요?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건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장 조사를 온 검사로 추정되는 애들이 핸드폰을 일단 반납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대로 핸드폰만 반납했겠냐? 이건 저거는 신체도 다 뒤졌을 거다. 몰래 카메라, 마이크. 예, 이제 그 파격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뭔데? 정말 조사를 받았나? 아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긴 하죠. 예. 자, 그다음 오늘 청문회 때 이 되게 묘하게 자리를 잡아놨어요. 최재형 목사 바로 옆자리가 김건희 자리고요. 그 옆자리가 최원순 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나란히 세운 거.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등 당선자와 나경원 등 낙선자를 불러서 삼겹살에 만찬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김재원 우리 척키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야. 정치인들 술도 같이 마시고 해야 된다. 요건 사실은 저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한동훈이가 술 안 마신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훈이 너도 이제 술 같은 거 마셔야 된다라는 충고를 한 거에 가까운데 사실 그날 윤석열이랑 한동훈이가 만찬을 하고 나서 한동훈이는 따로 나가서 자기 친한 정치인들이랑 따로 술자리를 했죠. 또 이 예, 차를 대통령실 설명이 진짜 웃겼는데 그 삼겹살에 담긴 이 의미 보통 이제 그 야당 그 당수들하고 같이 이제 뭐 하면 비빔밥 먹잖아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뭐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화합한다는 의미로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삼겹살에 그 레토릭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삼겹살이 그 살이 세 겹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딱 이렇게 셋이 같이 다 같이 이제 서로 약간씩 다른 결국엔 하나지만 약간씩 다른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화합해보자라는 의미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가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사주 김웅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냉면 먹으면 사이가 냉랭한 거냐 이렇게. 아유. 자 어쨌건 왜 저걸 내가 갖고 왔냐면 내 머릿속에는 탄핵밖에 없으니까 방송 중간중간에 윤석열 탄핵시켜야 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제 대가리 속엔 술밖에 없어요. 그걸 욕 먹잖아. 수해 난 식당에 가가지고 안주 메뉴 보고 있는 자예요. 보리밥. 그래서 앞에서는 삼겹살 먹은 척하고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소고기에 전복 볶아 먹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저번에 왜 저 김치찌개하고 저 그랬대도 계란말이 그랬잖아요. 때도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서민 음식으로 삼겹살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삼겹살이 거의 18,000원, 2만 원 시대입니다. 지금 삼겹살 저런 회동도 하면 안 돼요. 예. 아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국민들은 수해로 힘들어하든 말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날. 저게 웃기는 게 저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불판을 테이블에 놓고 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자리잖아요. 불판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주방에서 삼겹살을 구워서 내오다 보니까 삼겹살이 차가웠다는 겁니다. 제일 맛없는 게 차가운 삼겹살 아닙니까? 그게 저 전라도 가면은 갈비가 구워서 나오는 시절이 있었고요. 구워서 나와요, 아예. 네. 근데 지금은 광주를 가보면 구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나오는데 식지 말라고 밑에 작은 양초. 작은 양초 같은 걸 붙여줘요. 아우. 그러니까 저기 아무튼 오염 덩어리 되는 잔디밭에서 넘어갑시다. 방송만 길어진댔죠. 이게 중요해. 자, 서로 어저께 저걸 무슨 샷이라고 하지?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인데 어제 그 언론이 쓴 헤드라인 난 기가 막혔어요. 친한 사람은 러브샷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러브샷 필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만. 그렇지. 야, 그러고 보면은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알고 지낸 세월이 지금 몇십 년인데 이제 와서 러브샷을. 저게 쇼잉이죠, 쇼잉. 둘 다 똑같아요. 나는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척을 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한동훈의 다짐이고 윤석열은 나는 한동훈을 비호하지 않아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왜? 둘 사이가 벌어지면 둘 다 공멸이거든요. 그 러브샷이라는 걸로 보여준 거다. 나 흔들지 않기로 특검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근데 저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저게? 자, 다음 경인만평입니다. 느낌이 싸. 제3자 특검법 하겠다 한데 주위에서 걱정 마. 명분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성화에다가 불을 붙이려다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변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통 이 남자들 가면요. 저 변기에 파리를 그려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걸 조준을 시켜놓으면 좀 밖으로 좀 소변이 좀 덜 튀거든요. 소변이 계속 튀면 청소를 계속해야 되고 냄새가 나요. 정확하게 조준하라고 저렇게 했는데 뭘 봤나 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조준하기 딱 좋네요. 근데 저기 이제 그 철자가 좀 위험하네요. 썩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SUCK는 빨아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정말 사진처럼 잘 그려서 그런데 사실은 저게 만평이에요.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합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있잖아요. 지금 이하 작가가 하고 있는 저 타투 펀딩이 있거든요. 네. 그거 사시면 저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한국일보 한국만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까지 또 전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고요. 언론이 또 말하지 않는 거 있죠. 오물풍선은 그냥 날아온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기 맞아요. 때문에 날아옵니다. 네,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썩었을 수가 있죠? 아무 이유도 없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게 정확하게 홀인원 돼버렸죠, 저번에.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졌다고. 그게 폭탄이었다면 잣대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강신경님 감사드리고 신경옥님 감사드리고 랑맨TV님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장마로 피해 상황에 윤석열이 했던 말 내가 지금 간다고 달라지겠냐? 며 우크라이나 1억 5천만 달러 지원. 저 1억 5천만 달러가 하나로 2,100억 정도 됩니다. 신경옥님 더운 날 건강 유의하세요. 새날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또 신경옥님이 오늘 또 필 받으셨네. 여기까지 하세요.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해요. 자, 새날 구독이요. 구독.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지만 새날에서 나오는 유튜브 광고 한두 가지만 봐주시면 도움됩니다. 크게. 네,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